어제 뭐 보셨어요? 제가 살면서 지현우 씨의 연기력 논란을 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KBS 주말극 신사와 아가씨가 9월 25일에 시작됐는데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키만 멀대같이 크고 연기 못하는 사람이 주인공을 맡았다면서 아주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들었냐고요? 제가 아침 산책길에 몇 차례나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왜 이장우에게 안 맡겼느냐 하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아 이장우 너무 어리다, 애 셋 딸린 기업 회장님이니까 이태곤 정도가 적합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펜트하우스가 끝났으니까 엄기준은 어떠냐, 이런 색다른 의견도 나오고, 의외의 인물 최원용 씨가 좋겠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 최원용 씨 이름이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아, 그 박원숙 아들로 나왔던 사람 있잖아, 나 그 사람 멋있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 무슨 드라마 어디 나왔는데, 이러니까 이 박원숙하고 박중금하고 막 싸운 거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다가 혼자 알았어요. 아, MBC 그 100년의 유산이구나 했습니다. 박원숙 씨 아들로 최원용 씨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막장 드라마 주인공들은 다 캐스팅 보드에 오르는 상황입니다. 아주 열띤 토론들을 벌이셨어요. 제가 한 바퀴 돌고 다시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때까지 얘기들을 하고 계셨어요. 아, 그 드라마가 이렇게 소울거리가 되는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쓱 한마디 하고 싶어졌어요. 그 최원용 씨는 지금 고현정 남편으로 다른 드라마에 나오고 있어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우들이 거론되는 사이에 계속해서 지현우 씨 미스캐스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지현우 씨가 왜 이 작품을 택했는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안 어울리는 역할이거든요. 다 큰 아이들 아버지인 것도 어색하고, 나이 잔뜩 들어 보이는 양복 차림이며 머리 스타일은 또 어떻고요. 죄다 그 남의 옷 얻어 입은 양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저도 그리 생각하긴 했지만 하도 자꾸 그렇게 연기 못한다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제 심기가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아, 지현우 씨 연기 얼마나 잘하는데요. 어떤 드라마 찾아보세요. 연기 참 잘합니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고 싶었는데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어떤 드라마들을 추천하고 싶었느냐, 지현우 씨의 대표작을 찾아보면 2004년 KBS 올드미스 다이어리의 지현우, 2007년 MBC 메리대구 공방전의 강대구, 2012년 TVN 인연왕후의 남자의 김봉도, 다 개성있고 지현우 씨와 찰떡같이 잘 맞았던 캐릭터들이에요. 그중 올드미스 다이어리는 제 인생 드라마인데요. 바로 신사와 아가씨에서 단단히의 할머니로 나오는 김용옥 씨가 올드미스 다이어리의 주역이셨죠. 김용옥 선생님께서도 지난번에 인생작으로 올드미스 다이어리를 꼽으시더라고요. 극중 지현우하고 인연왕후의 김봉도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짝쿵 나쁜 남자 기질이 있는 까칠하고 올고두면서 불의와 절대 타협 안 하는 내 여자만 아는 남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영국도 비슷한 성정이잖아요. 그럼에도 그 처음부터 왜 물에 뜬 기름 모양으로 이 녹아들지를 못하더라고요, 캐릭터에. 어린 단단이가 바로 갯마을 차차차의 오주리, 김민서 양이었어요. 김민서 양하고 지현우 씨하고 우연히 부딪히는 장면, 그 장면이 이영국의 첫 등장입니다. 그 1983년작 리처드 기어 주연의 영화 사관과 신사 기억하세요? 그때 리처드 기어가 입고 나와서 전 세계를 반하게 했던 바로 그와 흡사한 흰색 제복을 쫙 차려입고 나왔어요, 이영국이. 그러니까 시청자가 등장하는 순간에 헉 하고 남자 부인에게 반하게 하겠다는 제작진의 의도였겠죠. 어린 단단이가 이영국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 아저씨 진짜 멋있다. 그런데 이상하네. 언젠가 왜 꼭 저 아저씨를 만날 것 같지? 라고 혼잣말을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두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다시 만나겠지 당연히. 그런데 난 왜 안 멋있냐?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 설정 자체가 어색하죠. 집을 뛰쳐나온 단단이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흰색 제복에 그 자전거를 탄 청년을 만난다는 것이 좀 어색하잖아요.
나중에 두 사람이 이런 과거에 인연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영국이 이 잠자리에서 책을 보다가 이런 혼잣말을 합니다. 왜 근데 주말 드라마하고 일일극에는 그렇게 혼잣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맹랑한 꼬마 아가씨가 커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과외 선생이 되다니. 이 대사, 이건 뭐 연극도 아니고 요즘 40대 남자가 누가 저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그것도 혼잣말을. 가만 보면 지현우 씨도 힘들겠어요. 이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어야 연기를 잘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정말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니까 차차 그 연기력 논란이 수그러드는 겁니다. 연기가 달라진 건 아닌데요. 스며든다고 하죠. 지현우 씨니까 지며든다고 해야 되겠네요. 조금씩 시청자들이 지현우 씨 연기에 적응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저기서 슬슬 그 지현우 씨 멋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현우 씨하고 KBS 주말극 고정 시청자들이 서로 낯가림에서 벗어나서 친해지려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그 좋던 분위기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야기가 산으로 갔거든요. 이 영국이 지난주 17회에 기억상실증에 걸렸거든요. 막장 드라마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출생의 비밀은 아예 시작부터 한 자락 깔고 들어갔고 이제 거기에 기억상실증이 보태진 겁니다. 이야기가 산으로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파국의 발단은 산이었어요. 혼자 등산을 하던 이영국이 그 단단히가 준 손수건이 바람에 날리자 그거 잡으려고 하다가 추락하는 바람에 머리를 다치고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손수건 바람에 날리는 장면 보셨어요? 피아노 줄에 이끌려서 싹 올라가나 봐요. 너무 티나게 날아가서 제가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문제의 손수건, 단단히가 이영국 회장에게 내 마음을 받아줄 생각이 들면 나뭇가지에 걸어두라고 했던 바로 그 손수건이죠. 요즘 젊은 여성들이라면 이거 손발이 오그라든다면서 질색을 할 설정입니다. 이건 뭐 사극톤이잖아요. 나으리 그 소녀의 마음을 받아줄 준비가 결정이 되셨으면 부디 손수건을 나무에 걸어 주시옵소서 막 이런 그런 분위기. 산에서 구사 일생으로 의식을 되찾은 이영국이 산을 내려와서 마을로 와서 농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요즘 세상에 전화 한 통이면 경찰들이 득달같이 달려오겠죠. 이미 조난 신고도 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농가 주인인 전원주 씨는 같이 걸어서 경찰서로 가자고 제안을 했다가 이영국이 기억이 돌아오길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하자 금세 수긍을 하고 밥값을 하라며 축사 청소를 시킵니다. 그 덕에 일을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이영국이 기억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 기억이 22살로 돌아왔지 뭐예요. 이영국이 지금 40대잖아요. 그런데 22살에 기억이 멈췄다면 그 20년 전의 일만 기억하는 건데 이 세상이 천지개벽을하게 달라졌지 않아요? 길도 건물도 다 변했을 텐데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을 잘도 찾아갑니다. 그 버스 차창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의아하게 의문을 가질 만도 한데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자기가 그 20대의 그 모습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건 뭐 드라마가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죠? 그런데 그 22살로 돌아간 지현우 씨의 연기, 어색하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차화연 씨가 맡은 새엄마 왕대련에게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가 그 조비서 역의 박하나 씨가 실은 우리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고 속이자 바로 홀딱 넘어가서 이렇게 섹시한 여자와 내가 하면서 기뻐하질 않나? 아니 주인공이 갖춰야 할 기본인 영미남이 1도 없어요. 물론 고구마를 한 바구니를 제작진이 시청자에게 떠안겼으니 이제 곧 그 사이다를 한 잔 건네겠죠. 요즘 드라마들 아무리 KBS 주말극이라고 해도 예전처럼 그 엿가락 모양으로 질질 끌지는 못합니다. 이 속전속결까지는 아니더라도 괜스레 시간 끌다가는 손님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 안 있어 차화연 그 박하나 씨가 된소리를 맡기는 할 텐데요. 일단 이 주인공 이영국이 쉽게 속고 또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그 주인공으로서의 매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모질이로 보이잖아요.
인현왕후의 남자의 김봉도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조선시대의 선비가 타임슬립을 해서 미래로 왔지만 현명하게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제일 답답했던 거는 왕대련하고 조사라가 작당을 해서 모두에게 조사라와 이영국이 결혼을 할 사이였다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의심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심지어 그 단단히는 그렇다면 이영국이 양다리였던 거야 하면서 낙담을 하고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이건 뭐 시청자더러 속 터져 죽으라는 거죠. KBS 주말극의 특징이 인간 군상 드라마인 만큼 이 신사와 아가씨에는 다양한 중장년층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지금 시대의 정서와 어긋나는 것이 이 드라마에 나오는 오연경, 사화연, 이휘양, 임예진, 주말극과 일일극 단골 배우들이에요. 문제는 이 인물들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죄다 별 하는 일 없이 세월만 축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같이 속물근성으로 똘똘 뭉친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속고 속이고 이용하고 배신하고 심지어 도둑질까지 하고요. 시청률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30% 안팎으로 답보 상태인데요. 연령대가 높은 그 주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답답하게 만들다가 적당한 시기에 사이다 한 잔 건네면 시청자들의 마음이 싹 풀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떨어진 정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들 하세요. 여러분, 이영국이 다시금 시청자와 화해할 수 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이 왕대련 조사라를 응징하고 나면 시청자들 사이에서 다시 이영국 멋있다는 소리가 나올까요?